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또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수가 성공을 부른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술에 기본적으로 이제 역학역술에 사주명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명리, 역학역술 이런 식으로 이 학문이 이렇게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좀 전개가 됩니다. 보통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주거 환경 또는 그 마을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풍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뭐 풍수지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외국에서도 풍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나 일본 같은 데 있었을 때 풍수에 대한 그런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독자적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관련된 논문도 많고 그런 자료라든가 좀 새로운 이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가 우리만의 어떤 전유물은 절대 아니고요. 중국이라든가 일본도 많이 발달을 했고 우리가 서양에는 풍수 같은 거를 취급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도 풍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풍수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뭐 바람과 물 이런 한자지만, 한자 뜻은 그렇지만 풍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연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조화를 좀 지향하는 그런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역학역술에 포함이 됩니다. 역학역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수는 역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그 사주명리라든가 그런 오행, 역학역술 이런 부분들이 이 환경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잖아요.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동물들도 자기가 거처하는 그런 공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제비도 둥지를 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집에 집을 짓고 살거나 또는 이제 뭐 전세나 여러 가지 어쨌거나 자기가 거처하는 그런 공간에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그 공간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명리, 인간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주와 함께 풍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풍수를 일반적인 풍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 사주하고 자기가 거처하는 공간, 집 또는 이런 환경이 자기 사주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주하고 맞춰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라는 게 복잡하다는 거죠, 아주. 그리고 이 풍수가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풍수가 또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라든가 지금 자손들이 거처하는 곳의 그런 풍수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 묘자리죠, 그죠? 산소, 묘자리. 그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선조, 증조, 고조 이런 데까지 그 어떤 조상이 어디에 묻혔느냐, 죽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풍수라는 걸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역학, 역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말장난 아니냐, 뭐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일반론이 있고 그 개개인의 사주에 맞추는 풍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풍수가 있고 그 가족이나 그 혈통에 맞는 풍수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풍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산임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뭐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산이 쫙 받쳐주고 앞에는 이렇게 강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강 대신에 도로, 옛날에는 강의 물길을 기에 흐르는 그 흐름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이 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길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길이나 물길, 강 이런 거 그게 이제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런 산으로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산세에서 이제 그 산세라는 지형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곳에 집을 짓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거나 자동차가 지나거나 뭐 이런 지형에서 이렇게 사람이 산다면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산다면 굉장히 이제 좋다. 배산임수라는 겁니다. 그게 배산임수라는 게 풍수적으로 뭐 좋다는 게 일반적으로 말이 많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마다 또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향집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남향집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론으로 좀 갈 때는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가게 이런 일터나 공장, 회사 이런 거는 남향을 좀 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향이 개개인에 따라서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반론이 우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산이 있어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골을 형성하잖아요. 만약에 산 두 개가 이렇게 겹치거나 약간 이렇게 골이 이렇게 물길이죠. 골이 지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또 집을 지었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아무리 배산임수를 해도요. 뒤에 이렇게 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 뒤에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골바람을 형성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집은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조상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물길 옆에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배산임수다, 뒤에는 산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물길이 지나가고. 아닙니다. 그게 물길이 옆에 있는 거하고 뒤에서 돌아오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일단 골바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동물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자 사자 그런 곳이 좋다고 좀 얕은 지식으로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바람도 좀 피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일반론이 통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일반론이라 하더라도 맹점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풍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풍수를 이렇게 이제 제가 보러 다니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얕은 지식으로 막 거기에 매달리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공부하고 쌓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자기 고집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풍수가 우리 이제 방향 같은 거를 많이 따지는데 이것도 일반론으로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손님분들이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사람은 산 사람은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죽은 사람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개인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손님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셔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거 틀렸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무조건 남쪽으로 자야 되고 죽은 사람 북쪽으로 머리를 둬야 된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고정관념이고 미신 아닙니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남쪽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업장이라든가 공장이나 회사 이런 위치는 남쪽을 좀 보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자는 방향이나 집 안에 이렇게 뭔가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베란다가 위치하는 방향 이런 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북쪽 방향으로 잠을 자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베란다 방향이 남쪽으로 뚫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서쪽 집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동쪽 집도 안 좋고 보통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동쪽 집은 춥고 해가 빨리 지니까 그래서 동쪽 집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서쪽 집은 이제 해가 너무 길어서 이제 집이 좀 상한다. 그래서 이제 좀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좀 안 좋다. 그래서 서쪽 집도 아니다. 무조건 남쪽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풍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를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이 풍수라는 거를 조금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선배님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해도 이 복잡한 학문을 정말 완전히 체득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풍수를 우리가 일반론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인 것도 좀 작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풍수를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그 자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자느냐 이런 것도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보고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동쪽으로 보고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침대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남쪽으로 산 사람은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틀린 거고 사람마다 방향도 다 다릅니다. 자, 이 풍수라는 거는요, 오행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오행으로 이 한의학이라든가 사주명리가 기본적으로 오행이 깔려 있습니다. 오행의 이론으로 풍수를 풀어보는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렇게 쓸 때가 많은데 특히 시간술, 방위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체크한다든가 또는 방위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거를 심도 있게 할 때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문둔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문둔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춘추전국 시대 그럴 때 중국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이제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아주 용병술을 잘 써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인데 제갈공명이 실제입니다. 이거는 그 많은 전쟁에서 그 승리를 이끌고 또 이 옛날에는 그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에서 공격 시기와 후퇴 시기, 그 다음에 공격하는 방향, 후퇴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 시간술, 방위술 같은 거, 물론 산세도 봐야 되겠지만 시간술과 방위술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 학문이 바로 기문둔갑입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으로 풍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술도 많습니다. 그 중에 기문둔갑도 들어갑니다. 특히 시간술, 방위술에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나 학문 중에서 내가 취해야 될 거는 취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술이나 방위술에서 기문둔갑이 굉장히
잘 맞더라. 이게 아주 뭐랄까요, 이 흉한 걸 피하고 길한 걸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그 분야에서는 김은둔갑이라는 학문이 정말 좋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그걸 취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른 걸 다 보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사주명리는 기본적으로 오행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런 다른 이제 시간술이나 방위술을 적용할 때는 기문둔갑을 활용합니다. 또 이제 다른 때는 또 다른 걸 활용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가 최고라 하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론 저도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는 뭐 하나만으로 모든 걸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닫고, 우리가 역수를 풀 때나 역학을 이렇게 풀어낼 때, 역학으로 풀어낼 때, 사람의 사주를 볼 때 또는 풍수를 볼 때 각각 맞는 이론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더 뛰어난 이론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좀 복잡한 어려운 용어가 나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풍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학문인데 그 중에서 취하고 유리할 때는 취해야 되는 어떤 그 학문이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론들로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게 바로 풍수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주명리도 마찬가지지만 풍수도 같이 보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다 틀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이나 푸는 방식, 풍수를 보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전문가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게 좀 욕도 듣죠. 왜냐면 풍수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경력이 많고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풍수가라든가 역술가를 찾으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딱딱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마 역술인이라든가 풍수지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행이라든가 기문둔갑 이런 거는 그런 분들 거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취할 때는 취해야 된다. 이론들을 취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좀 어정쩡한 사람들은 아니면 초보자라든가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 맥락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거를 좀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라는 거는 그 이론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풍수의 이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이론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론도 있다는 거, 그런 걸 또 서로 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쪽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가 부동산 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오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이분들은 너무 일반론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건물이라든가 환경만 너무 보시는 게 좀 단점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렇게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풍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사주를 풀 줄 몰라요. 사주 역학을 풀고 그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풍수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전문가가 그쪽으로 완전히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공인중개사니까 풍수를 좀 안다는 거지 역학 역술에 완전히 깊이 빠지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의 위치가 어떻다, 뭐 그럼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저는 50%라고 생각합니다. 50%는 일반론이 좀 먹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0%는 어디에 달렸냐면은 이제 그 개개인의 사주에 맞춰가지고 그 건물의 위치나 그 방향,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창문 방향, 문이 나 있는 방향, 그리고 벽이 막혀 있는 그쪽이 어느 쪽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수라는 게 완전히 사기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걸 깊이 있게 다루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반론도 중요하고 이렇게 개개인으로 맞춤식 풍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풍수를 알아야 이 성공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가게라든가 사업장, 이런 사무실, 이런 걸로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게가 자기 개인 사주랑 맞아야 돼요. 그 지역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일반론이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에, 뭐 경사가 심하지 않아도 경사가 좀 있는 곳에 이렇게 도로가에 가게를 한번 자기가 거기 얻어보려고 한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좋죠. 왜냐면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는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가게 같은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침엽수, 소나무나 뭐 은행나무,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손님을 이렇게 자꾸만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차라리 활엽수라든가 아예 나무가 없든가, 나무가 있다면 좀 이렇게 열매 지는 나무들이 좋은데 열매 지는 나무들이 잘 없죠. 뭐 대추나무 이런 게 보통 우리 거리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보통 정원 같은데 이렇게 키우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당연히 빛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남쪽은 좋죠. 아무래도 그게 일반론입니다. 지금 제가 일반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앞에 도로가 있는데, 뭐 물론 한적한 곳보다는 신호등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고, 그렇지만 이렇게 도로가 이 자기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자기 가게를 싸고 돌아가는 그런 쪽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물길이 모인다, 기가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론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가게에 뚫린 방향입니다. 창문이 뚫린 방향, 혹은 요즘에 통유리가 많은데 통유리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 창문이나 입구, 문이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막혀야 되는 곳이 막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막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안 막아지고 뻥 뚫려 있으면요, 주변에 이 유동인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론으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좋은 가게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사주에 맞게 이렇게 이 가게가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게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막혀야 되는 곳이에요. 막혀야 되는 곳이 막혀야 됩니다. 뚫려야 되는 곳도 뚫리면 좋지만 우리가 안 뚫린 곳을 이렇게 일부러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막힐 곳이 제대로 막혀 있나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게에서 돈이 새지 않고 좀 이렇게 돈이 모입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보시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힌 거 보고, 그 다음에 뚫려야 될 곳이 뚫렸는가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유동인구 주변 시세나 이런 것도 보시고, 이 도로가 자기 가게를 싸고 돌아 들어오는 곳인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곳인지, 그리고 언덕에 좀 비탈진 곳인지,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가게를 구하러 다니기가 풍수에 맞도록 하려면 가게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사무실을 구하러 다니는 거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힘들게 이렇게 찾아다닌 만큼요, 힘들게 얻은 곳이 딱 마음에 드는 곳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는 대박이 납니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박이 나려면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대운도 맞아야 되고 시기도 좀 맞아야 됩니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손해는 안 보고 수입이 들어오고 망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려면은 이제 그렇게 풍수에 맞게 많이 찾아다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사무실, 그런 부지는 대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박도 가능하고 최소한 망하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히 수익이 난다. 그렇게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 어렵죠. 더 많이 쫓아다녀야 되고 쉽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론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풍수를 일반론으로도 좀 보고 자기 개인적인 사주에 맞춰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문이나 문이 막혀야 되는 곳과 뚫려야 되는 곳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어렵게 찾아가지고 딱 오픈을 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서 대박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거를 잘 보면 성공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임대 이렇게 써붙여놓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풍수가 안 맞는 데에다가 이렇게 억지로 자기 의지로 다 된다면서 이렇게 의지로 오픈을 했다가 빚만 지고 가게를 내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기왕에 이 사무실을 아니면 가게를 찾아다니려면 발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생각하시고 풍수에 맞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성공이 보입니다. 제 경우도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 제가 6개월을 정말 힘들게 쫓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무실 구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6개월이나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오픈을 했는데 정말 거기서 잘 됐었어요. 꾸준히 손님도 오고 가게가 잘 됐었습니다. 뭐 대박이었죠. 그래서 그런 6개월의 노력이 절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의지도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지입니다. 의지 부분입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역수를 써도 본인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이 유연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풍수를 한번 이왕에 노력하는 김에 풍수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좀 투자하고 발품을 좀 더 팔고 이래가지고 풍수에 맞는 가게를 찾는다든가 풍수에 맞는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게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그런 거 가게에 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내 걸로 취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성공이 다가옵니다.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가게 말고 진짜 집도 신경을 써야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게 얘기만 드렸지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맞는 집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막혀야 될 때가 막혀야 되는데 뻥 뚫려 있는 그런 집에서 자기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에는 반드시 이혼을 한다든가 풍파가 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든가 하여튼 뭐든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뭐 직업적으로 뭐가 좌천된다든가 뭐 돈을 갖다가 뭐 떼인다든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풍파가 생기는데 이 바로 집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풍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집을 구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좀 풍수를 잘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집을, 특히 가족, 부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부의 그 풍수에 맞게 이렇게 집을 구해가지고 꾸며보면은 그 집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 되던 것도 더 잘 되고요. 안 되던 것도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런 것도 이사하실 때 풍수를 좀 보시면은 정말 그게 성공을 불러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게나 사업장, 공장 이런 부지를 선정하거나 그런 데 이사를 가거나 새로 짓는다거나 할 때도 풍수를 따져가지고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찾으면은 좀 어렵겠지만 반드시 크게 성공하고 그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